초등부터 중등까지 연결하는 브릿지 수학. 오늘은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인지 확인하는 방법. 문제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최대 공약수를 활용합니다. 어떤 두 개 이상의 대상을 각각 쪼개라, 나누어라. 쪼개고 나눌 때는 우리는 그것이 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똑같이, 일정하게, 같게 만드는 것은 공통인 약수니까 공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가장 큰, 되도록 많은, 가능한 한 많은, 최대한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실생활에 활용한 문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건들을 가능한 한 많은, 이것은 최대에 관한 문제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공약수에 관한 문제겠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직사각형을 가장 큰 이런 표현이 있다면 최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이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공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직사각형에 관한 문제니까 직사각형을 그려봅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다면 이것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눌 거야. 자, 방금 나눈다는 표현을 썼죠. 나누어요. 가로를 나누고 세로의 길이도 나누어 줍니다. 나누기 때문에 약수, 똑같이 나눌 것이기 때문에 공약수, 가능한 한 최대,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번.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이니까 나누는 거죠. 공약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무를 심을 건데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될 거니까 최대에 관한 문제예요. 즉 최대 공약수에 관한 활용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직사각형 둘레에 나무를 심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심을 거니까 이 가로의 길이를 일정하게 나누어 주겠죠. 세로 간격도 일정하게 심을 거니까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주겠죠. 나눌 거니까 약수가 될 것이고 일정하게 나눌 거니까 공약수가 됩니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일정하게 나눌 거니까요. 그리고 나무 사이 간격은 최대가 되도록 할 거니까 최대에 관한 문제, 즉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이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수에 관한 문제겠죠.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최대에 관한 문제죠.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이것도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등 문제로 나와 있는데 가로가 30cm, 세로가 42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남김없이 자를 거니까 약수에 관한 문제겠죠.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여러 장 만들려고 합니다.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공약수에 관한 문제겠네요. 자, 이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최대에 관한 문제. 즉, 이 문제는 그렇죠.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가로가 30, 세로가 42.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이거를 가능한 가장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큼 자르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가로가 30, 세로가 42니까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우리 알게 되었죠? 자, 2로 나누면 15, 21. 자, 3으로 나누면 5, 7. 자, 더 이상 나누어지는 수가 없이 5와 7 서로서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2와 3 공통인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가로의 한 변의 길이가 6이 되게끔 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세로의 한 변의 길이가 6이 되게끔 이렇게 자, 가로가 30cm이고 세로가 42cm이니까 가로에는 모두 5장씩 들어갈 것이고 세로에는 7장씩 들어가겠네요. 자, 그렇다면 필요한 종이의 개수를 묻는다 라고 하면 모두 5 곱하기 7에서 35장의 종이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물은 것은 정사각형 모양 종이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6cm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중등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중등 문제에서도 같은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6cm, 세로의 길이가 27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똑같은 크기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잘라서 만들 거니까 약수예요. 똑같은 크기니까 공약수입니다. 가능한 한 큰 걸 찾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죠. 이때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은 모두 몇 개 만들어지는지 구하시오. 몇 개 만들어지는지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가로가 36, 세로가 27. 이쯤 되겠나요? 가로가 36cm, 세로가 27cm.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한번 구해볼게요. 36과 27, 3으로 나누면 12, 3으로 나누면 9, 또 3으로 나누면 4, 3으로 나누면 3. 4와 3은 서로소니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약수들의 모임, 3과 3을 곱해서 9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9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변이 9cm이니까 가로에는 요 36이라는 요 가로에는 9cm의 종이가 몇 번 들어가나요? 4번 들어가겠죠. 4번. 세로는 27cm. 27cm에는 9cm의 종이가 몇 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죠. 자,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에는 4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자, 세로에는 3번. 1번, 2번, 3번. 반듯하게 잘 그려졌죠? 자, 그러면 가로에 하나, 둘, 셋, 4장의 종이가 세로에 1번, 2번, 3번, 3번씩 있어요. 자, 4장의 종이가 3번씩 있으니까 모두 세로에는 3장, 가로에는 4장. 4장의 종이가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있어요. 따라서 4 곱하기 3은 12. 모두 12장의 종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됐나요? 자, 정리하면 36과 27의 최대 공약수 9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것이고 이 정사각형은 가로에 4장, 세로에 3장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에 4장씩 3줄 들어갑니다. 4장씩 3줄 들어가니까 모두 12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수동 문제. 연필 36자루, 지우개 48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최대
몇 명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6과 48을 최대한 많은, 이거 최대죠. 최대한 많은, 최대.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나누어 주는 거니까 약수이고 똑같이 나눌 거니까 공약수입니다. 즉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최대 몇 명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3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36과 48의 최대 공약수. 짜잔, 2로 나누면 18, 24. 또 2로 나누면 9, 12. 또 3으로 나누면 3, 3, 9, 3, 4, 12. 3과 4는 서로 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약수끼리의 곱을 살펴보면 4, 3, 12. 12가 최대 공약수가 되므로 최대 12명에게 나누어질 수 있겠죠. 정답은 12명. 자, 중등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초콜릿 180개, 사탕 240개, 과자 270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구하시오. 몇 명에게 줄 수 있나요? 자, 가능한 한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최대를 묻는 것이고,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으니까 약수인데 똑같이 나눌 거니까 공약수입니다. 즉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180개, 240개, 그리고 과자 270개. 구해봅니다. 2로 나누면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180개, 240개, 270개. 2로 나누면 90, 120, 135. 이번에는 3으로 나눌 수 있나요? 30, 40, 3, 4, 12, 3, 5, 15. 5로 나눌 수 있겠네요. 5로 나누면 5, 6, 30, 5, 8, 40, 5, 1, 5, 5, 9, 45. 이렇게 되죠. 자, 6과 8은 나눌 수 있지만 9는 안 돼요. 6과 9는 3이라는 공약수가 있지만 8은 안 됩니다. 세 수의 공약수를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계산 끝.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2와 3과 5의 곱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30. 자, 최대 공약수는 30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학생 수는 30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자, 문제로 갈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어떤 수로 26을 나누면 나머지가 2이고, 한번 쓰면서 해볼게요. 26을 어떤 수로 나누면, 어떤 수가 모르니까 동그라미. 어떤 수로 나누면 몫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4를 나누어도 나머지가 2입니다. 어떤 수로 44를 나누어도 나머지가 2니까 44는 어떤 수 곱하기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2가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해보시오. 일단 가장 큰 수를 구해보시오 하니까 뭔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식에서 26은 어떤 수와 몫의 곱, 거기에 2가 되니까 이거를 살짝 변형시켜보면 24는 어떤 수와 몫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더니 우리 배웠죠? 이럴 경우에 이 어떤 수는 24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 우리는 42가 어떤 수와 몫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어떤 수 또한 42의
약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어떤 수는 24의 약수도 되고 42의 약수도 되는, 즉 24와 42의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공약수 중에서 이 어떤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24의 약수, 42의 약수, 두 수의 약수이면서, 즉 공약수이면서 가장 큰 수니까 24와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래 보죠. 그러면 24와 42의 최대 공약수 2로 나눕니다. 12, 21. 자, 또 이번엔 3으로 나눕니다. 2, 62, 3. 뭐지. 자, 이러면 안 되죠. 3으로 나누니까 3, 4, 12, 3, 7에 22. 4와 7은 1 말고는 더 이상의 약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 끝. 2와 3. 공약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6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구하는 수는 최대 공약수 6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6을 6으로 나누면 6, 4, 24.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4도 한번 나누어 볼까요? 44를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된다고 했으니까 6으로 나누면 6, 7에 42. 나머지는 2. 맞습니다. 네, 잘 계산했네요. 자, 다음 문제. 어떤 자연수로 43을 나누면 1이 남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43을 어떤 자연수로 나누면, 어떤 자연수 우리가 구할 거니까 미리 표시를 해두죠.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가 1이 된대요. 자, 101을 나누면 3이 남는다고 합니다. 101, 어떤 자연수로 101을 나누면 몫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머지는 3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가장 큰 수, 뭔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인 것 같죠?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식에서 우리는 42가 어떤 수와 몫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수는 42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식에서 우리는 98이 어떤 수와 몫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어떤 수는 98의 약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어떤 수는 42의 약수도 되고 98의 약수도 됩니다. 즉 42의 약수, 98의 약수, 42와 98의 공약수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를 구하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해봅니다. 42와 9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2로 나누면 21, 49. 21과 49는 7의 약수, 7로 나눌 수 있겠죠. 7, 3, 21, 7, 7에 49. 3과 7은 서로 소임으로 여기에서 계산 끝. 우리 두 수의 공약수들만으로 이루어진 최대 공약수는 14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가장 큰 수는 14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가로 30m, 세로 48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거니까 약수에 관한 문제겠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여 울타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설치하고 말뚝은 되도록 적게 사용한다면 필요한 말뚝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눌 거니까 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되도록 적게라는 표현을 우리가 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자, 그런데 말뚝을 적게 박으려면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간격이 좁으면 말뚝을 많이 박게 되죠.
그런데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말뚝은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뚝을 되도록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간격을 되도록 넓게, 가능한 한 간격을 크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능한 한 크게, 간격을 똑같이 나눈 간격을 가능한 한 크게 할 거니까 이것은 바로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30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니다. 30과 48의 최대 공약수. 2로 나누면 15, 24. 자, 이번엔 3으로 나누면 5, 8. 5와 8의 공약수는 1뿐이므로 우리는 두 수의 공약수 2와 3을 곱해서 최대 공약수 6을 얻습니다. 자, 이 6은 뭐예요? 우리가 가능한 한 크게 만들고 싶은 간격의 값인 거죠. 자, 간격을 우리는 6m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간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필요한 말뚝이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말뚝의 개수를 세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의 말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가로 30, 세로 48. 가로 30m, 세로 48m. 여기다가 말뚝을 세울 건데 간격이 6m니까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이 6m니까 5개의 간격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 나무를 심어 볼게요. 자, 나무를 무슨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심어볼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심을 수 있겠죠. 자, 또 세로 간격은 계산을 해봅시다. 간격이 6m니까 간격의 수는 8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간격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모퉁이에도 간격 말뚝을 심었어요. 자, 그럼 이쪽에도 다시 간격은 가로는 30m니까 계산식을 써봅니다. 간격이 6m면 간격의 수는 5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간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말뚝을 심었죠.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 세로에도 다시 몇 개? 8개의 간격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말뚝을 심었습니다. 말뚝을 설치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가로에 우리 여기는 세로 쪽에 속한 걸로 보고 여기 있는 거는 가로 쪽에 속한 걸로 보고 자,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렇게 가로 5개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몇 개? 8개. 가로 세로 똑같이 2번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26개의 말뚝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의 최대 공약수는 6. 그래서 간격은 6m, 간격의 수는 5개. 그래서 필요한 말뚝은 5개, 세로의 간격의 수는 8개. 그래서 필요한 말뚝의 수는 8개. 가로, 세로가 똑같이 2번 반복되니까 모두 26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정답은 26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에 가로에 말뚝이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죠. 더하기 세로에 말뚝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2번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30개가 되는데요. 네, 그래요. 30개가 돼요. 그런데 말뚝을 여기에서도 한번 세고 여기에서도 한번 셌어요. 자, 가로에서도 한번 세고 세로에서도 한번 셌어요. 그렇게 중복된 말뚝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번씩 센 말뚝 4개를 한번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26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편리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세 변의 길이가 108m, 84m, 120m인 삼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이니까 나누는 거죠. 약수에 관한 문제겠네요. 꽃씨를 심으려고 한다. 가능한 한 꽃씨의 수를 적게 하고 새 모퉁이에 반드시 꽃씨를 심을 때 필요한 꽃씨의 수를 물어봤어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눌 거니까 약수에 관한 문제인데 꽃씨를 적게 한대요.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의 꽃씨를 심을 건데 꽃씨의 수를 적게 한다는 말은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한다는 뜻이죠. 약수인데 최대한 넓게, 최대한 크게 할 거니까 이것은 바로 그렇죠. 최대 공약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08과 84와 120의 최대 공약수 구해봅니다. 108, 84, 120. 1로 나누니까 54, 42, 60. 자, 또 2로 나누어지네요. 2로 나누니까 27, 21, 30. 자, 이번에는 3으로 나누어야겠죠. 3, 9, 27, 3, 7, 21, 3, 1, 3, 빵. 자, 9와 7과 10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약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들의 곱인, 그렇죠. 1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은 바로 일정한 간격, 12m 간격으로 꽃씨를 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108m, 84m, 그리고 120m. 이렇게 보면 108m에는 간격이 몇 개가 되나요? 108m를 12로 나누면 여기 아까 나누었잖아요. 9개의 간격이 나오겠죠. 여기에는 모두 108m에는 9개의 간격. 자, 여기 84m에는 모두 그렇죠. 84를 12로 나누면 7이 되죠. 7. 그래서 7개의 간격이 존재하고 120. 자, 120m를 최대 공약수 12로 나누면 그렇죠. 10개의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꽃씨를 심어볼까요? 꽃씨는 초록이로 심어볼게요. 조금 더 크게. 자, 9개의 간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그렇죠. 여기도 심고. 간격은 모두 9개가 되겠죠. 자, 여기 7개 간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죠. 자, 이쪽에는 모두 10개 간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누가 봐도 간격이 일정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9개, 여기 7개, 여기 10개 간격마다 이렇게 심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 그러면 9 더하기 7 더하기 10 모두 26개의 꽃씨를 심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26개니까 5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다시 한번 다른 계산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9개니까 꽃씨는 10개를 심게 될 거예요. 10개 더하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7개니까 꽃씨는 8개를 심게 될 거예요. 더하기 자 120m 쪽에는 간격이 10개니까 꽃씨는 11개를 심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29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108m에서 센 꽃씨가 모퉁이에 2번 세워졌어요. 자, 84m 쪽에서도 꽃씨가 2번 반복되어서 샜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세워진 요 3개의 꽃씨를 한 번은 빼주는 거예요. 29에서 3을 빼주면 그렇죠. 26개가 되겠죠. 자,
한번 직접 세어보면서 왜 그런지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 할만했나요?